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공놀이 클럽 신작 연극 로켓 캔디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공놀이 클럽의 강훈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객과의 대화 함께 진행해 주실 박영진 선생님 오셨고요. 저희 프로그램북 구매하시면은 박영진 선생님이 저희 작품에 대한 귀한 해설을 또 써주셨는데 정말 꿈보다 해몽이라고 너무 좋은 글을 써주셨으니까 한번 나가시는 길에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박영진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또 관객분들께도 궁금하신 것들 혹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말씀 좀 청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 않은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그 박영진 선생님 저 대본도 먼저 한번 보내드리고 저희 그 연습실에도 한번 최종 연습할 때도 한번 와주셨는데 공연 실제로 보신 소감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처음 진행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능숙하게 진행 잘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아무래도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은하와 지구, 그 다음에 그 모녀 관계,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, 그러니까 약간 자분열적인 우주가 이제 어두우면 파괴적인 충동을 상징한다고 할 때, 그래서 그런 지구의 내면적인 면과 그다음 가족적인 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로봇과의 관계 문제, 로봇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우주 식민지 개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, 정치적, 인류의 혹은 생태계적인 문제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대단히 풍부한 그런 측면을 가진 공연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재밌었습니다. 역시나 처음 하신다고 하셔서 하시는데 너무 말씀 유창하게 하셔서 선생님 저희 공놀이클럽 작품 몇 작품 또 봐주시고 그리고 저와 또 밀접하게 또 교류하면서 말씀 또 평소에 많이 나눴는데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어서 좀 새삼스럽게 또 선생님께서 이 작품 과정에서 혹은 또 작품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또 저한테 관객분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해설을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남동국 씨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고,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이렇게 어떻게 착상하게 됐는지, 다양한 측면이 있는 이런 작품의 생성 맥락, 그런 거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. 네, 저는 완전히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완전히 문과여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미래나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실 그런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. 최근 코로나 있고 나서 이제 예술계에도 메타버스나 NFT 같은 기술적 전환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예술가들이 변해야 된다. 근데 저는 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미래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처음 착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리허설이라든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수정됐던 부분이라든가 삭제됐던 부분 혹은 추가됐던 부분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왜 그렇게 추가하고 삭제 변형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초고가 한 100페이지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 배우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타박을 많이 했었어요. 처음에 리딩만 했을 때 3시간 넘게 나와서 큰일 났다. 그래서 많이 잘려나간 장면들이 많고 이건 장면들이 좀 아까운 장면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 초고에서 늘어난 장면 하나는 다이달로스가 사람으로 의인화돼서 이렇게 지구와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생겨난 장면들이 있어요. 그런 장면들이 좀 추가가 많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, 그 로봇과의 관계, 그다음에 노아를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장면의 호흡들이 굉장히 빠르게
이제 빠른 호흡으로 한 장면당 한 5분 정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게 빠르게 이제 그런 메타버스가 이제 상용되는 사회는 바로바로 순간이동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그런 빠른 장면 전환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면들을 그렇게 간추리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그 오umu아무아라는 것과 엄마의 연관성 이것이 약간 의도적이었나요? 아니면은 오umu아무아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. 네, 오umu아무아는 여러분 뭐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작품 서치하다가 처음 발견했는데 성간천체라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. 근데 그 이름도 그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이 노골적으로 쓰고 있지만 엄마라는 말과 되게 발음이 비슷해서 아 요거 제대로 하나 잡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로 맹렬하게 이제 가지고 왔고요. 사실 그 제가 처음에는 그 세레스라는 어떤 외행성, 네, 외행성을 그 오umu아무아 대신에 썼었어요. 초보에서는 외행성이라는 존재도 되게 재밌거든요. 사실 소행성이긴 한데 되게 큰 외행성이어서 지구를 돌고 있지만 태양을 돌고 있지만 행성은 아니고 소행성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존재. 그게 마치 지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레스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오umu아무아가 훨씬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수정 과정에서 찾은 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오umu아무아의 핵심은 제가 제대로 그 읽었다면은 그게 약간 저한테는 무의식의 낯선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낯선 존재. 그래서 그 지구가 우주한테 너는 내 오umu아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오umu아무아라기도 하고 또 은하라는 엄마가 나한테 영원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umu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다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흔적이 드러나는데 맞나요? 네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저희 용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브제 또한 그렇게 네, 다면적으로 보이기를 바랬어요. 이 연극 안에서 마치 오umu아무아가 엄마도 되었다가 아빠도 되었다가 다이달로스도 되는 것처럼 네, 그런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하나의 버디 제트였나요? 네, 그 마지막 장면 중에 버디 제트가 대단히 또 분열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의 모습을 다성성이라고 하죠.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의 캐릭터가 내는데 그것도 약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. 일단 연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코러스를 다 붙여서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특성이 발견되도록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 저는 버디 X에서 버디 Z로의 변화가 이제 가장 이제 인간보다 인간다운 로봇이 이제 등장했을 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처음에 배우와 같이 상의했던 게 되게 다양한 인물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해보다가 아 정말 코러스들과 같이 이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면 재밌겠다. 그게 가장 미래 로봇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. 연극적인 상상이 만들어낸 미래 로봇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연극적인 장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음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어떤 음악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들. 네, 여기 이 작품에는 지금 슈가타운 낸시 시나트라가 부른 슈가타운 로맨틱 코미디에 많이 나오는 작품 그런 음악 올드팝이 하나 또 수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들 잘 아시는 플라이 미 투 더 문 그다음에 뭐 드비시의 클레어 데븐 그다음에 쇼스타코비치 왈츠 이런 거 있는데 다들 그게 저희가 편곡한 줄 아시던데 쇼스타코비치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왈츠곡 있잖아요. 그거 전에 발표한 음악이고 처음 음악 감독님한테 이거 제가 찾았다 신나게 가져갔을 때는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걸 가지고 오냐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, 조금 이상해져 버린 그 지구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좀 적절한 노래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. 네, Fly Me to the Moon은 제가 이 연극 쓰면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 되게
그게 원래 원제가 in other words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I love you인데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나를 이제 달로 날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더 그 말이 바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야 내가 달로 나갈 수 있고 달이 있어야 어디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도 저한테는 그 비슷한 존재고 제가 연출을 하지만 배우들이 있어야 연극을 할 수 있고 스태프들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과정 안에서 내가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하는 것이다, 스태프들이 하는 것이다, 관객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음악 얘기했으니까 또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그 동작이라고 할까요? 안무? 네. 그 저번에 그 마더파커 위디푸스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문지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닥을 통해서 꼬물꼬물 기어오는 것도 그렇고 뭐 아까 심지어 인간과 로봇 간의 약간 성애적인 접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지구와 우주 간의 키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그 섹슈얼리티 관련해서 이것들을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확실히 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극과 영화, 영상 매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에로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연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했을 때 이제 그런 소리라든지 소리도 이제 다층적으로 이제 운용된 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의 접촉들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방금 이제 제 친구 아들을 보다가 왔는데 로비에서 1살짜리 아이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행위들이 이제 정말 되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사람 같은 일이고 동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움직임들이. 그랬을 때 가장 인간다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좀 무대에서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이 얘기하니까 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건데 이거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어렸을 때 6살인가 그때쯤 우주 폭발 관련해서 친구랑 이렇게 게임 놀이를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의 놀이 이것과 공놀이 클럽의 유사성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같아요.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놀이 어렸을 때 하던 주차장에서 하던 공놀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이름이고요. 그렇게 맨날 놀면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놀이성을 많이 이용해서 장면들을 만들고 관객들과도 그런 방식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객석과의 거리를 이제 어느 정도 강제받게 되면서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못하는 점들이 아쉽지만 그 안에서도 같이 좀 놀아볼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남아 계신 관객분들께도 그런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억지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먼저 연출가분들이나 배우분들께 감사하고요. 제가 태어나서 연극을 5번 봤는데 2번 본 게 빨래고요. 3번이 이제 홍보씨 연극이에요. 근데 제가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.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집에 가면서 그 감흥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AI를 묘사하시는 장면이었던지 그 뒤에 이렇게 사람이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팔을 펼쳤던 부분들 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게 더 그 영화나 어떤 비디오에서 봤던 것보다 저는 더 무섭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SF 연극인지 아니면 그 연출가님의 어떤
고민이 담겨 있냐 모르겠지만 이런 게 되게 신기했고요.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그 연출가님이 연출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지는 듯한 느낌. 좀 뭐 연극이 그냥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.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궁금했었거든요.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박경림 선생님 모신 게 아까 이제 이 작품의 책상 계기 말씀드리면서 좀 누락한 게 있는데 이제 정신 분석을 하시니까 같이 이제 제가 내담자로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연극을 이제 왜 하냐는 질문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많이 그 조회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. 요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분하게 이렇게 일렬 맞춰가지고 서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지만 이거 다 연극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세상이 연극 전체가 다 이거 뻥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때 항상 딴짓하다가 걸려서 많이 혼났었는데 그건 어른 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 나누면서 제가 연극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세상이라는 연극 안에서 이런 장난을 저질러야 이게 진실을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,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. 그 이제 대답이 제가 도출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 좀 많이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그걸 좀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그 작품 안에 조금 좀 진중하게 녹여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. 저는 원래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거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고 다리 뒷면에 항상 숨어 있는 자기 혐오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제가 연극을 왜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조금씩 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질문 주신 분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그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극중극을 하는 것이다. 이게 여전히 그 대단히 관심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게 무대 안에서 일하는 건 허구고 그 바깥에서 일하는 가짜고 이게 아니고 무대 안에서 일하는 게 가짜고 무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진실이고 이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구의 품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 허구를 다시 조직화해서 그게 극중극일 텐데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그냥 허구에서 허구로 나아가는 그 격차, 그 순간, 그 변화 그때만 그냥 진실이 잡힐 듯 말 듯 영원히 수수께끼처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. 네.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작이랑 끝이 다시 맞물려 있다는 지점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로 시작이랑 끝이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. 근데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하면 또 약간 또 로켓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발차를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작용 반작용에서 출발을 도착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날 때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그래서 그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거에 그 이제 뭐 의도가 있으셨겠고 이렇게 승용관으로 잡은 거에도 이제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뭐 어떤 메시지와 약간 좀 죽이게 되지만 좀 어떤 의도로 그런 배치가 됐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시감이 되게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. 이 꼭 같은 비슷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 내가 놓였었는데 혹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렇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저도 모든 일은 두 번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거는 처음 겪는 일이고 두 번째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보는 게 결국 그걸 올려놓고 보는 게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최소 두 번 이상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비슷한 양상으로 좀 연출을 하려고 했어요.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이 두 사람한테 인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연극적인
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제가 좀 드시고 싶은 질문해 주신 분과 관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 직선적인 게 아니라 순환적인 거다, 수미상관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그 마지막에 우주는 너의 꿈이야. 네,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그와 관련된 그런 이상적인 따뜻한 기억,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, 그리고 나 자신의 계속해서 그 정체성의 혼란, 나는 오umu아무아인가, 내가 색할 곳 속할 곳은 없고, 뭐 나는 소년 출신이고,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려고 했던 그 열망, 그것이 이제 우주일 텐데, 달에 대한 지구 정복, 해외로 나를 던지는 걸 텐데, 그게 결국 꿈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다는 게, 이게 마치 그 정신분석의 그 결론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삶이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, 아까 홍우 씨가 말했던 세상이 뻥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, 그런 문제의식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은 재미있는 걸 제일 인상적이었고 계속 기억이 남는 게 아까 임소영이라고 하셨던 구조물인데 계속 저거 움직이는 집중하는 부분처럼 기조 장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네,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비슷한 농담이고요. 그 해보니까 나중에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이렇게 돼 있어서 당황했었는데, 그 처음 무대 디자이너님이 첫 번째로 보내주셨던 안은 아니었는데, 그 무대 디자이너님의 개념이 이제 미래의 공간은 그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생물처럼 움직이는, 그 요새 뭐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더 상용화가 돼서 더 발전을 하면 이 공간 자체가 나를 이제 감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계속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,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세트, 저희 한정된 비용 안에서 그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해주시다가 제안을 해주신 이제 구조물이고요. 실제 연습실에서 이걸 운용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는데, 그 저희가 극장 들어와서는 이 친구와 친해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장면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, 그런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 나름대로도 되게 너무 흥미롭고 연극적으로도 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서 너무 만족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네, 12세로 지금은 올려놨습니다. 이런 걸 보여줘도 되냐, 이런. 네네. 기분이 많이 나빴나 보요. 네.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. 하고 만드신. 네네. 그 청소년, 저 요새 계속 청소년이 주인공인 작품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, 저한테는 나이가 저는 아직도 어립니다만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고민, 예를 들어서 뭐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,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, 혹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, 이런 고민은 사실 청소년기에 다 했었던 고민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고민을 아직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, 그때 그런 고민들을 좀 강렬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연극이나 이런 걸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그리고 학교에 이제 가서 저희가 하는 작품들이 좀 학교에서 팔리기에는 선생님들이 딱 선정하기엔 좀 어려운 작품들이 많아서 청소년들 만나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. 저희 되게 만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시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 있으면 많이 좀
이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거는 네네.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원인의 초점이나 핵심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네. 연출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이 어떤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초점인지 가족 관계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뭐 받지 못했던 아니면 어머니와의 갈등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소년원이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를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의 갈등의 핵심이 뭔지 조금은 저는 좀 헷갈렸어요. 사실은 아무 정보가 없이 이제 제가 보러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게 좀 연출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. 네, 정확한 지적이시고요. 그 실제로 드라마터그라고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이 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과도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한 게 좀 그 확실하게 대중 서사로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제가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의도적으로 좀 교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실은 되게 중이병 같은 욕망이잖아요. 그냥 이 지구에 있기 싫어. 나 여기 나갈 거야. 라는 것이. 그리고 그 아빠랑 약속한 거야.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되게 없는 그런 말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청소년기는 특히 그렇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은 성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공간을 폭발시키고 싶다. 혹은 같이 터져 나가고 싶다라는 어떤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기 혐오를 정확하게 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한 단계 좀 넘어가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 결국에는 성장이 아닐까? 제가 겪었던 성장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그렇게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혹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지적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다음 작품은 좀 잘해보겠습니다. 한마디만 더 하셔도 돼요. 그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 아까 홍 씨가 잘 말해준 이렇게 다 폭파해보고 싶다.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시기심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탐욕은 저거 좋은 거니까 나 갖고 싶다는 거고 시기심은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다 그냥 같이 죽자. 그냥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저거까지 좋은 것마저도 내가 파괴할 거야. 근데 이 감각이 드는 게 이제 소위 정신분석가 어떤 그 의견에 따르면 이제 생후 몇 개월 지나서도 어머니와의 젖가슴 관계에서 아이는 워낙 그 충동이 강하고 그 만족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젖가슴은 결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. 그리고 그게 똑같이 반영돼서 드러나는 게 우주와 은하의 관계, 지구와 은하의 관계인 것 같아요. 무조건 자식은 어머니의 기대에 먹는다니까요. 그리고 절대 젖가슴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100%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끝내없는 좌절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 대상이 나한테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파괴시키고 싶다. 이런 게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것은 어떤 갈등 구도를 딱 짚을 수 없는 방식으로 쓰여졌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시기심, 죽음 충동, 파괴에 대한 열망 이거를 드라마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래서 모셨습니다.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면 집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분 안 계신다면 저희 오늘 추운 날 이렇게 극장 찾아주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내일은 또 배우분들과 관객과의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 공연 이제 앞으로 또 5회차 남아 있는데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또 공놀이 클럽 작품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집에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